역학해독 경방을 할 차례입니다. 경방 2차 5행 유기적 도식 위기초 여기죠? 네, 다 찾으셨어요? 네. 예, 가봅니다. 경방 2차 5행 유기적 도식 위기초 발명료 일투 추산 계기 운전적 수학 방식 칭지위 월근 적산 2장. 경방은 이 5행 유기도의 도식을 기초로 삼아서 일투 하나의 계기 운전의 수학 방식을 추산하는 것을 발명했는데 이것을 칭 일러서 월근 적산이라고 하였다. 조공무제 경시역전 후서 중 해석설 조공무는 경시역전의 후서에서 이를 해석하여 다음같이 말한다. 기호세 이 주호 내외 참호 본수이 기월자 위지건 종지시지 극호 수이 불가궁이 기일자 위지적 1세, 2세, 3세 할 때 세에서 기 시작해서 내께와 외께를 두루 돌고 본수를 참조하여 기월 그 달의 시작, 한 달의 시작을 삼는 것을 건이라고 하고 그 시작이 끝에 이르면 시지 다시 시작하여 하니 그 수에 그 수에 다하는데 이르러서 이 기일자 그 날의 시작 한 해의 시작을 공부할 수 없는 것 이것을 일러서 적이라고 한다. 다시 1세, 2세, 3세처럼 세에서 기 시작해서 내께와 외께를 주 한 바퀴 돌고 본수를 참조해서 기월 한 해의 달을 시작하는 것인지 한 달의 시작인지 이걸 모르겠네요. 기월을 삼는 것을 일러서 건이라고 하고 그것이 끝나면 시지 다시 시작해서 수를 지극히 해서 하게 되니 그 기일을 공부할 수 없는 것을 일러서 적이라고 한다. 제 선생, 예. 기일, 월과 기일을 어떻게 해석해야 돼? 한 달의 시작으로 봐야 돼? 1년의 시작으로 봐야 돼? 아니면 뭐라고 봐야 돼? 어떤 기간의 시작이거든. 기월은 기준되는 월 기일은 기준되는 제일 처음 시작하는 일인 것 같은데 확실하지 않고 길을 찾아보고 있는데 나중에 혹시 뭐 찾으면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는 기월이라고 할 때는 1년 12달의 기준이 되는 달을 건이라고 하고 그래서 한 바퀴 그 건이 끝나서 다시 시작하고 그래서 수의 끝간데까지 가서 기일 1년의 첫날을 그렇게 되면 1년의 첫날을 공부할 수 없으니 이를 일러 적이라고 한다. 이 정도로 해석을 일단 해놓을게요. 기가 뭔지를 좀 확인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확인되면 다시 해석하고 월건 본언어 역법 이 12지여 12월 상배 칭동지 소재지 11월 위건자월 맞네요. 12월 위건축월 정월 위건인월 2월 위건묘월 직지 10월 위건해지월 여차 매년 주의부시 월건은 역법에서 근언하는데 12지와 12달을 서로 짝을 지어서 동지가 있는 달인 11월을 건자월이라고 칭하고 12월을 건축월이라고 칭하고 정월을 건인월이라고 칭하고
2월을 건묘월이라고 칭하고, 이렇게 해서 꼭 그대로 가서 10월이 되면 10월을 건해지월이라고 칭하는데, 이처럼 해마다 주 한 바퀴 이 12달이 돌아서 부시 다시 시작한다. 그러니까 이제 키월이라는 것은 1년의 처음 기준이 되는 달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되네요. 자, 됐고요. 경방, 파, 저종, 월건지법, 납입, 개효, 결구지 중, 창설요, 일투, 세기 기월예, 적, 이효지월, 종세 기근, 매회, 주간 6월. 경방은 이러한 월건법을 파 가지고서 8괴의 효 안에, 효의 구조 안에 납입 들여 넣어서 하나의 세계 기월예라는 것을 창설 만들어냈다. 그래서 세괴 기월예라는 것은 곧 효지월, 효가 한 달을 담당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새 1세 2세 할 때 새로부터 건을 기 일으켜서 매 괴가 한 괴가 6개월을 주관하도록 한 것이다. 그렇겠죠. 한 괴는 대승괴는 6효니까 효마다 한 달을 주관하면 이게 한 괴는 6개월을, 6개 개월을 주관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건기 갑자, 곤기 가보, 안조, 좌오, 분행적, 방향여, 세요지, 음양, 이정, 기, 소건지월. 건은 갑자에서 기 시작하고, 고는 가보에서 시작한다. 그래서 좌오로 분행, 나누어서 행하는 방향과 세효, 1세, 2세 할 때 그 세효의 음량을 안조, 그것을 대비해서 비추어서 살펴서 정, 월건지월, 월건, 그러니까 한 달 또는 한 해 달, 그 1월인지 정월인지 하는 것을 세워서 정하였다. 다시 건께는 갑자에서 시작하고 곤께는 가보에서 시작한다. 이처럼 갑과 오를 나누어서 운행하는 방향과 세효의 음량을 안조 살펴가지고서 건이 되는 달을 정하였다. 고로 1세괴 음제오 주 5월 양제자 주 10월. 1세께는 음이 오에 있으면 5월을 주관하고 양이 자에 있으면 11월을 주관한다. 2세께는 이음 두 개의 의미인데 그것이 미에 있으면 6월을 주관하고 이양이 두 양이 축에 있으면 12월을 주관한다. 3세께 삼양이 신에 있으면 7월을 주관하고 삼양이 인에 있으면 정월을 주관한다. 여차 직지 팔순 상세 유금제해 주 10월 육양제사 주 4월. 이처럼 이렇게 해서 쭉 가버리면 팔순 상생께가 유금이면 해에 있고 그것은 10월을 주관하고 육양이면 사에 있게 되고 그것은 4월을 주관하게 된다. 저양 매괴 6효 소주간지 6월 개 181. 이처럼 매괴의 6효가 주관하는 것은 6개 달이 되므로 그것을 계산하면 180이 된다. 소위 적산 시 효직일 적 종 월건 소지일기 1효 위 1일 안조 간지 순서 추이부시 야시 1개 괴 181. 이른바 적산이라는 것은 아까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적산하고
월근 그랬죠. 월근은 설명했고 이제 적산이네. 이른바 적산이라는 것은 효가 담당하는 날, 주관하는 날. 즉 월근이 소지 끝나는 날에서 시작하는데 한효가 1일이 된다. 그래서 간지의 순서로 주 한 바퀴 돌고 부시 다시 시작하는 것에 비추어 다시 시작하는 것에 안조 그것을 따른다. 또한 이것은 하나의 계열은 180일 계산하면 180일이 된다. 이해했어요? 난 번역하면서 이해 안 되는데. 이른바 적산이라는 것은 효로서 나를 담당하게 하는 것, 직일하게 하는 것인데, 맡게 하는 것인데, 즉 월근이 거치는 날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한효는 하루가 된다. 그래서 간지의 순서가 한 바퀴 돌고 다시 시작하는 것에 비추어서 또한 한 궤도 계산하면 180일이 된다. 하나의 궤가 어떻게 180일이 되지? 일단 해석해놓고 나중에 생각해봅시다. 운용 저 일투 월근 적산적 계산 정서 가입하 괴기 운전적 구체적 월분 화 일수 계산덕 모사 정확 야 가이 견출 희중적 오행 생극적 관계 이러한 하나의 월근과 적산의 계산 과정을 사용하여 괴기가 운전하는 구체적인 한 달에서 날수와 일수를 가지고 다시 이러한 월근과 적산의 계산 과정을 사용해서 그것을 괴기의 운전의 구체적인 것인 한 달의 날수와 하루의 한 달의 기간과 날수를 계산해 낼 수 있는데 이것은 거의 정확함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이것으로서 그 가운데 오행생극의 관계를 도출해 낼 수 있다. 이것을 통해서. 그럼 설명을 보면 좀 더 이해할 수 있겠죠. 비어 예를 들면 국계위 건궁 일세계 국계는 건궁계의 일세계인데 월건기 경호 지얼해 월건은 경호에서 시작해서 얼해에 이른다. 초효인 음은 오에 있고 오월을 주관한다. 지상효 해에 이르면 상효인 해에 이르면 10월이 된다. 상당우 망종도 소설적 순환주기 이것은 망종에서 소석으로 이르는 그러한 순환주기에 해당한다. 자 이제 이거 보면 좀 이해 가네요. 가령 이제 건계의 초효가 바뀌면 일세계가 되죠. 그래서 그게 국계가 되는데 이것의 월근은 경호에서 을회에 해당하고 이것이 초효에부터 상효까지 이르면 이것은 24절기 중에서 망종에서 소서 기간에 한 바퀴 도는 주기에 해당한다. 이 말이고요. 적산적 종 월건 소지일 을해기 추위부시 순환지병술 기중 각배이 오행 을회이 수 경술위 토 오행 승강 이 현시 기중지조. 적사는 즉 월건이 거치는 날 을회에서 시작해서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시작하여 순환에서 병술에 이른다. 그 가운데 각각 오행이 배당되는데 을해는 수가 되고 병술은 토가 된다. 오행이 오르고 내리면서 길중의 초짐을 현시 드러낸다. 다 이해하시죠? 나만 이해 못하는 거죠 이거.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나만 모르는 것 같은데? 정 선생 설명. 바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바로는 이해가 안 된다고? 나중에 꼼꼼하게 따져봐가지고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럼 이 단락 다 읽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비어 빗괴 위 건궁 삼색괴. 다시 예를 들자면 빗괴는 건궁 삼색괴이다. 월건 기 삼세효 임신 주 7월 입추 순환지 정축 주 12월 대한. 빗괴는 월건이 3세효인 임신에서 기 시작하는데 이 3세는 7월인 이 7월 입추를 주관한다. 이것이 순환하여 정축에 이르게 되면 12월 대한을 주관한다. 적산적 종 월건 소지일 정축기 지 병정 주의부시. 그 적산은 그러니까 빗괴의 적산은 월건이 끝나던 날인 정축으로부터 기 일어나서 병정에 지 이르는데 이렇게 한 바퀴 돌면 다시 시작한다. 이제 오행관계로 보면 빗괴 오행관계로 보면 신은 금이 되고 축은 토가 되고 금토가 동궁 궁을 같이 하고 그러니 길흉이 악연 드러날 수 있다. 경방대 자기 소발명적 저 일투 수학 방법 10분 자신 과광위 부합 천지 만물직 규율 렁파 길흉 계산 득 절대 정확 호리불상. 경방은 자기가 발명한 이 수학적 방식에 대해서 완전히 자신하였다. 그래서 천지 만물의 규칙과 부합한다고 과장하였고 이를 통해서 길흉 계산도 절대적으로 정확하고 조금의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했다. 여겼다. 탓을 그는 말한다. 적산 기후 무차후 구해. 이 적산 기후를 계산하는 이 적산법은 해시계와 비교하면 전혀 차이가 없다. 길흉 열진 상제기중 기흉이 열진 펼쳐지니 그 가운데 기흉의 상이 있다. 천지운전 기제기중 천지가 운행하는 것에 그 가운데 기가 있다. 건도변화 만물통의 건도가 변화하면 만물이 통한다 라고 하였다. 진계전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 다음에 정기룡우 경각 호리지말 무불통야 무불비야. 진계전에서는 경각에서 길흉이 정해진다. 이 경각은 눈 깜빡할 경자잖아요. 눈 깜빡할 사이에 길흉이 정해지고 있는데 털끝만한 것도 통하지 않은 것이 없고 갖춰지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하였다. 일단 여기까지 해놓으면 안 돼. 경방은 어쨌든 지금 얘기는 오행유기의 도식을 가지고 기의 운행, 괴기의 운행과 그 괴기의 운행을 가지고 월건과 적산을 계산해내는 수학적 방식을 만들었고 이걸 통해서 월건은 기본적으로 12지와 12기를 배합해 가지고 월건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령 뭐 정월은 건인월이고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적산에서는 효를 중심으로 날들 그 6효니까 계산하는 법을 만들었다. 그 안에 오행상극의 논리가 들어있다. 그리고 이것이 자기는 해시계하고 똑같고 그렇다라고 자신을 했다 이 말이네요. 자, 여기서까지 읽은 것 안에서 이제 지금
역과 역법, 역의 괴나 효 또는 괴기설하고 역법의 일치 방법을 만들어내는데 오행유기도식을 사용했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제 이거를 맹희하고 생각해 보면, 맹희는 역과 역을 일치시켜내는 행위. 이 일치의 방법에서 맹희라는 사람은 명제를 본어기, 역은 기의 근본한다라는 명제를 제시하면서 괴기설을 만들어내잖아요. 괴기설을 만들어내고, 이 괴기설을 통해서 12벽계를 가지고 1년 12달과 12괴를 결합해서 24절기 이 모형을 만들어냈다면, 경광은 지금 이 이름이 뭐였어요? 오행유기도를 가지고 월건하고 적산 못 쓰겠다. 적산 가지고 24절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행 상생상거 이렇게 구체화시키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국은 역과 역을 일치시키는 과정에서 맹희라는 사람이 이 명제를 제시하고 괴기설을 제창하고, 이 괴기설의 기초 위에서 오행유기도까지 오면 지금 8군께 경방의 8군께 도식 이 도식에다가 오행상 12지 천간 10간하고 12지를 결합하고 오행 상생상극을 결합해서 되게 되면 이 명제가 완전히 이 우주나 천문이나 1년 24절기 기의 흐름이나 이런 것으로 완전히 바뀌게 됐잖아요. 지금 이게 구체화된 거잖아요. 구체화되면, 그래서 역과 역은 같아요. 그래서 역자 역이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역자 역이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 논리가 완전히 이제 구축이 될 텐데,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이렇게 돼 버리면 이제 역학이라는 것이 세계 구조, 세계 운동 변화의 모형 또는 도식으로 정립된다는 것이겠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천지라는 세계가 있고, 이 천지라는 세계의 기의 흐름이 24절기라고 분명히 나타나고, 이 24절기뿐만 아니라 한 달 안에서의 변화도 나타나고, 1년의 날들의 구조까지 드러나게 되면, 그거를 갖다가 역법으로 그렇게 계산하던 것을 갖다가 추역을 가지고 적용을 해내면, 이 추역을 가지고 이 역법에 적용해낸다라는 것의 의미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기존에 역법이 있었어. 기존에 역법이 있는데, 이 기존의 역법에다가 주역의 괴나 효를 적용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상수학이 한대 상수학이 물론 점후 기후를 점치거나 점술 기류회복을 점치거나 하는 일들도 가능하지만 결국은 역학이라는 것이 원래 주역이라는 것이 점을 치는 거잖아요. 점을 치는 것에서 세계 인식, 세계 구조 인식, 세계 운동 변화의 인식으로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이 말의 의미는 결국은 이 명제의 의미는 점술. 그래서 세계 구조 운동 인식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바뀌고 있다는 거죠. 바뀌고 있는데 점술이니까 점술 역시 똑같죠. 그러면 서양에서도 천문학을 에스트롤로지 그러잖아요. 로지. 에스트롤로지 한단 말이에요. 라지라는 말을 붙인다는 거예요. 라지라는 말을 붙일 때는 이 라지라는 말 자체가 학문적인 설명 체계, 학문적인 논리적 체계를 가진 학문들에다가 라지를 붙여요. 원래 라지는 그런 의미로 붙이는데 에스트롤로지라는 것은 점성술이잖아요. 천문학이 아니에요. 천문학이란 다른 용어란 말이에요. 점성술 그래요. 점성술을 에스트롤로지 그래요. 점성술 에스트롤로지 그런데 동양에서 똑같이 이렇게 보면 지금 역자 역야라는 것은 에스트롤로지가 돼버린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다시 맹희나 경방의 역학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얘기할 때 지금 그 카테고리가 다른 것 천문역법이 있고 역학이라는 게 있었고 그러면 천문역법이라는 것 안에 1년에 365, 5점 얼마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일식과 월식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었고 그걸 갖다 우리는 흔히 추고법 그러잖아요. 추고. 추고법. 그러면 관상감 그러니까 천문역법을 담당하는 관리들이 늘상 월식을 언제 일어났고 일식을 언제 일어났고 데이터를 계속 누적한단 말이야. 누적해서 이 누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월식이 언제 일어날 것이다. 일식은 언제 일어날 것이다. 어떤 절기는 언제쯤 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걸 추보법이라고 그런단 말이죠. 이건 결국은 관찰된 기록을 누적함으로써 계산해내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1년 365일도 계산하고 한 달도 계산하고 24절기도 계산해왔던 게 동양의 전통적인 추호법, 역법이란 말이에요. 이 안에서 전체 운행을 다 보고 계산하는 거죠. 그럼 이제 그러한 것 안에 지금 역학의 사유를 이렇게 끌고 들어왔어요. 끌고 들어왔다는 것은 결국은 어떤 의미예요? 그건 굉장히 그 전문적인 집단이 관상감 집단이 그건 수학자 집단이 천문학자 집단이 그걸 했던 것이라면 역학을 집어넣으면 그러한 추구법을 사용하지 않고도 구조나 운동은 볼 수 있고 그 구조나 운동에 따라서 길흉도 점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주역이 가지고 있는 점술의 요소와 역법의 어떤 구조를 결합해내는데 왜 이걸 결합할까? 왜 이 사람들이 이걸 결합해야 할까? 라는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 질문은 한나라 시대라는 상황과 맞춰서 얘기해야 되죠. 태초력이 한무제 때 만들어지잖아요. 이건 이제 태양력이죠. 태양력. 태음력이 아니고 태양력이 태초력이 만들어지죠. 그럼 이 태초력이 이제 태초력이라는 것은 태양이 황도를 운행하는 기준을 가지고 이제 달력을 새로 만드는 것, 역법을 새로 만드는 게 태초력이잖아요. 기존엔 태음력을 썼을 것이고, 그럼 태초력이 만들어졌을 때 이 태초력을 정당화하거나 이 태초력의 기준, 태초력의 사유를 가지고 시간과 공간을 재배해야 하는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왕조가 새롭게 창건을 했어요. 가령 조선이 창건이 됐어요. 조선이 창건되면 이 천도를 하죠. 천도를 하고 역법을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뭐 누구 몇 년 이렇게 죠. 역법을 바꿔요. 역법이라는 것은 어떤 한 해의 기준이거나 뭘 하는 게 바뀐단 말이죠. 그러면 이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는 거잖아요. 새롭게 한 왕조가 들어선다는 것은 기존의 왕조가 사용하던 시공간 개념을 버리고 새로운 시공간 개념을 만드는 게 왕조가 서면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사실 이제 시간을 새로 만들었어요. 태초에 시간이 한 문제 때 만들었대요. 시간이 만들어지면 이 시간 개념과 공간 개념을 가지고 사람들은 살아야 돼요. 그러한 공간과 새로 창조된 시간과 공간을 살아야 하는데 그것들에 대한 어떤 우리의 일상, 사유, 관습, 행위, 농사 짓는 일까지 시간을 창조했고 공간을 창조했다면 거기에 맞는 새로운 어떤 규칙, 규범 또는 어떤 제도 필요하겠죠. 그럼 그걸 정당화하는 논리일 수도 있어요. 이게 역자역야라는 게 사실은 전혀 무관합니다. 가령 저 중동의 어떤 종교의 나라는 1년 한 해 1일은 첫날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레고리우스 력하고 다른 역을 쓰잖아요. 시간의 기준의 문제잖아요. 기준의 문제예요.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시간이 다르죠. 다른 시간 개념을 가지고 살잖아요. 아마 이것도 하나의 이유일 것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태초력이 만들어지면 이 태초력이 만들어짐으로써 한나라 왕조가 한무제로부터 대일통 사유가 만들어질 때 이 대일통 사유에서 대일 적천이죠. 대일통 사상이 만들어지는데 이 대일통이라는 게 한무제가 대일통 사상을 만들 때 이 대일이란 말, 대일통이란 말이 염철이죠. 염철. 소금과 철이에요. 소금과 철. 염철론 들어봤잖아요. 그 이제 해안가 지방에서 소금이 생산되고 그 소금이나 이걸 가지고 그 열후들, 그러니까 한 고조 유방이 세웠던 친족이나 전쟁에 공이 있던 사람이 열후였잖아요. 열후들이 저 소금을 가지고 팔아서 그 나라가 부강해지고 철이 생산되는 열후에서는 그 철을 가지고 부강해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들이 그걸 가지고 반란할 수 있으니까 염철을 다 무제한테 귀속을 시켰죠. 귀속시켰어요. 이게 염철론이죠. 이게 염철론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한무제 시대 때는 숟가락 젓가락 그 일반 백성들은 숟가락 젓가락 그릇도 나무로 다 쓰게 했죠. 다 걷어갔죠. 다 가져갔단 말이에요. 목기를 쓰게 했단 말이에요. 두 번째가 이제 대일통을 하자면 그러니까 이 돈이 될 만한 걸 다 자기한테 돈이 된 자기한테 다 귀속시킨 거죠. 사상적 통일이 있죠. 사상적 통일. 이 사상적 통일이 이제 누구예요? 그 동중서를 중심으로 해서 춘추벌로 뭐 이런 걸로 해서 하고 이게 건문이죠. 건문 사회를 만드는. 세 번째 신앙적 통일이 신앙 통일.
이 태일신이죠. 태일신. 이 태일이나 대일이나 천이나 대일이나 태일이나 뭐 같은 말이죠. 지가 천이 되는 이거를 절대 왕권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절대 왕권을 정당할 때 왕이 천자가 분명히 천재임을 보증하는 방식은 여기거든요. 력법을 천문역법을 지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 수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천자가 시간을 내려주는 거죠. 이게 수시력 할 때 이 천자가 지가 시간을 지배하는 자고 지로부터 시간이 시작되는 자니까 이걸 주는 게 수시력 그런단 말이에요. 시간을 장악하고 있어야 돼 천자는. 그런 것들의 논리 안에서 이 변화, 시간적 변화나 기의 흐름이나 이것을 가지고 세계의 구조를 지배하거나 설명하거나 하는 것들을 천자가 소유해야 하거나 해야 하는데 그 설명 체계를 필요로 할 수 있었죠. 그래서 맹이나 경방의 방식이 필요했을 수 있죠. 질문이에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계속 의미를 질문해보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한번 나중에 고민을 좀 해보세요. 그 다음에 적사는 난 모르겠어요. 적사는 나중에 여러분이 다시 읽고. 적사이 뭔가요, 최 선생님? 지금 앞에 세라는 개념하고 그게 제대로 안 들어와서 새부터 시작하는데 그랑 소지가 거치는 건지 월근 소지가 이해가 안 돼. 그 월근이 끝난다는 식으로 계속 했잖아요. 근데 그 소지가 월근이 어디 도달한 건지 머무르는 건지 머무른다면 시작점 될 수 있는데 한 달에 월걸이 시작되는 날부터 치는 건지 끝난다고 하면 한 달의 끝에서 시작해야 되잖아요. 끝나면 새로 시작된다는 의미.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의미로 나는 생각했는데. 아 그러니까 새도 그렇고 합세를 안 보니까 지금 1세 2세가 어떤 건지도 안 하다가지고 거의 그냥 뭐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도 사실 이해 안 되고 그냥 하고 있어요. 자, 하나 더 읽어봅시다. 경방적 역학 원우 맹희 이우 자성일가 수도 관방적 중시 입위 박사 경방의 역학은 맹의에 근언하지만 또 스스로 일가를 이루었다. 그래서 관방으로부터 중요하게 중시를 받았다. 그래서 경방의 역학은 박사로 세워졌다. 한서 유림전설 한서 유림전에서 말하기를 경수 동해 은가 하동 요평 하남 성홍 계위랑 박사 한서 유림전에서 말하기를 경방은 동해 사람 은가에게 역을 전수하였고 하동 사람 요평에게 전수하였으며 하남 사람 성홍에게 전수하였는데 이들은 모두 랑이 되거나 박사가 되었다. 이 랑이라는 것은 상스랑 무슨 랑 들어봤죠? 그래서 이제 아마도 굉장히 높은 관직인 것 같아요. 한나라 때까지. 근데 이들 중에 어떤 사람은 랑이 되었고 어떤 사람은 박사가 되었다 이 말이네요. 유시 이러한 이유로 역에는 한나라 역학에는 경시 역학이라는 것이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 제1대 광방 역학적 계통 중 경시지학여 시구 맹희, 양구지학, 병립이 위사 한나라 관방역학의 계통 가운데는 경시학, 경시의 역학과 시구의 역학과 맹희의 역학과 양구의 역학이
서로 병립 나란히 서서 위사 4개의 학파가 되었다. 여과 치 역학 이론적 완정여 실제적 영향 이언 만약 역학의 이론의 체계가 완전한지 완전성과 그 실제의 영향을 가지고서 말한다면 치의 이언이죠. 그래서 치의 이언 아이고 이렇게 A를 가지고서 말하다. CA 이건 A를 가지고서 말하다. 그럼 다시 역학의 이론적 완전성과 실제적 영향을 가지고서 말하자면 경방적 시후의 그상 뿌건 초과료 시구 양구가 양가 야 초과료 맹희 경방은 후대 사람으로서 그 상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이고 시구, 양구하 두 학자들을 뛰어넘었을 뿐만 아니라 야 또한 맹의조차도 뛰어넘었다. 불건 A야 A뿐만 아니라 B도 예. A뿐만 아니라 B도 A뿐만 아니라 B도 그 다음에 웜은 제 상절 이경 지출 우리들은 앞의 절에서 이미 지적했다. 음양술수유 유과경의 상결합 시한대 풍행적 일고 시대적 사조 대표력 경학발전죽 혁신 세력 우리들은 앞의 절에서 이미 제출했는데 음양술수와 유과경전의 뜻이 서로 결합하는데 이것은 한대에 유행한 하나의 축이 되는 시대적 사조였다. 고라는 말은 넓적다리 고인데 넓적다리니까 축이죠. 대표력 경학 발전 중에 혁신 세력을 대표한다 이런 것 그러니까 음양술수와 경학이 결합하는 것 이것이 경학 발전의 혁신적인 세력을 대표한다. 저종결합 응해 진 가능지 만족 3개 방면적 요구 이러한 결합은 마땅히 3개 방면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었다. 1시 입조구 유과적 문화 개치 이상 2시 제공 1개 완정적 세계도식 3시 추단 제2유 수리적 근거 넉이 명중 솔 고치득 인문적 신복 그 3가지 요구 중에 하나는 첫째 유가 문화의 가치 이상을 입족 세울 수 있었다. 두 번째는 완전한 세계 도식을 제공할 수 있다. 세계 구조 도식을 제공할 수 있었다. 세 번째는 제2의 수리적 근거를 주어서 고도로 사람들이 믿게 만드는 신복하게 만드는 것을 적중해 낼 수 있고 그러니까 제2를 추단하는데 수리적 근거를 사용함으로써 고도로 사람들이 고도로 신복할 수 있도록 명중해낼 수 있다. 적중해낼 수 있었다. 아이씨 어떻게 하면 좋노? 제2를 추단하는데 수학적 이론을 근거를 대어서 그로써 명중률을 고도로 높여서 사람들이 신뢰하게 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 지유 만족료 적의 3개 방면적 요구 카이 재능 도달 통경 치용적 목적 GA 제B 이것도 중요한 문장 구조인데
이거는 조건절이에요. 조건절. A라야만 B 하다. 그러면 보면 이 세 가지 방면의 요구를 만족시켜야만 비로소 능히 경세치용의 목적,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목적에 이룰 수 있었다. 이 조건이에요. A라야만 B가 가능하다. 종적의 각도의 분석, 비교, 사가적 역학. 이러한 각도에서 이 네 학파, 네 사람의 역학을 비교 분석하면 시구, 양구와 양가. 이게 음이 뭐니? 락수? 전생사법, 기학품, 추우, 보수, 맹이, 수계사법, 원인, 음양, 제이지, 설, 입역, 영합료, 시대사조. 요까지. 이러한 각도에서 이 네 명의 역학가들을 비교 분석하면 시구와 양구와 두 사람은 전생사법, 전하라는 서성의 법을 묵수, 삼가 지키고 그 학풍, 삼가 지켜서 그 학풍은 보수의 방향으로 나아갔고, 맹희는 스승의 역학 교육 방법을 가장 먼저 고쳐서 음양제이설을 끌어와서 역학에 도입해서 시대사주에 영합해냈다. 자, 이해됐고요. 그 다음에 호무의문 시한대 상수파 신역학적 1위 개풍기인 인물. 그래서 이 맹희라는 사람은 의심할 바 없이 한대 상수파에서 역학을 새롭게 해낸 1위 한 사람. 이건 사람을 세는 단위가 2위니까 역학을 새롭게, 그 분위기를 새롭게 열어제낀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된다. 단시 그러나 맹희적 12월 계적 도시 과우 관누 추단 제의 결핍 수리 근거. 그렇지만 맹희의 12개 12달괴의 도식은 간단하고 고루할 뿐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고루함을 넘어서서 제의를 추단하는데 수학적 이치 근거를 결핍했다. 또한 난이용 실제 정치, 실제 정치에 그 이론을 사용하기에 곤란하였다. 기도, 광구, 시국, 전둔, 광기적 작용. 그러니까 실제 정치에서 그걸 가지고 시국을 구제하거나 어떤 기준을 정돈하는 작용을 하기에는 어려웠다. 문장이 여기까지 가야 되네요. 거기서 끊으면 안 되네요. 자, 경방 개성경 맹의적 사로. 경방은 맹의의 사상을 개성했다. 편제료 새롭게 만들어냈다. 일계, 팔궁계, 오행, 유기도시, 창설료, 세응, 비복, 즉 의례, 확정료, 일투, 월건, 적산적 추단, 제의적 수학 방식, 병차, 사지, 체연, 육아, 문화, 가치, 이상. 여기까지. 맹의는 경방은 맹의의 사상을 개성하고 하나의 팔궁계와 오행 유기도식을 편제, 도식을 만들어내고 세응, 비복의 체계를 창설하여 쓰며 월건과 적산의 추단, 적산을 통해 제의를 추단하는 수학적 방식을 확정해냈다. 병차 아울러 그러한 도식들과 그러한 수학적 방법을 가지고 육아의 문화 가치 이상을 체현해냈고, 또 앞에서 제기한 전면지, 만족료, 상술, 3개 요소, 앞에서 서술한 3가지 요소를 전면적으로 만족시켜냈다. 인차, 이 때문에 지유, 경방, 세제, 칭위,
덕기 시 한대 상수파 신역학적 진정준 기자. 이 때문에 경방이라는 사람이 와서야 경방의 역학이라야만 한대 상수파를 역학을 새롭게 만들어낸 진정한 출발자? 창시자? 진정한 창시자라고 칭할 수 있다. 경방에 와서야만 한대 상수파가 역학을 새롭게 해석한 진정한 창시자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까지 일단 하고